저희는 이제 마지막 강의를 맡은 팀 이글이고요. 오늘은 저희의 커뮤니티 유저 행동 분석 경험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들으실 때 커뮤니티 분석 경험 자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이 어떻게 문제 정의를 하고 더 이제 깊게 들어갈까, 드릴다운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과정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재밌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저희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는 이제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발표를 맡은 저 곽승혜와 이제 김혜인님, 송혜인님 이렇게 이름이 같은 두 혜인님과 함께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보시면은 하고 있는 일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3년차의 데이터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혹시 앞에 발표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는 글도라는 커뮤니티의 10기 운영진을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제 발표에는 참여하시진 않으셨지만 앞서 개인 발표하셨던 변성윤님의 리드로 좋아하는 커뮤니티에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팀 이글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글도 이제 보면은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이제 몇 분 보이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글도는 글 쓰는 또라이가 세상을 바꾼다의 줄임말로 글 쓰는 개발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2주에 한 번씩 글을 제출하게 되고요. 현재 이제 마지막 기수인 10기에는 600명 이상의 개발자들과 PMPO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운영진도 좀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글도 내에는 운영진이 8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몇 가지 알려드리면은 슬랙 채널을 관리하는 슬랙 봇을 관리하는 크루, 그리고 이제 모임을 주관하는 크루, 이제 큐레이션을 주관하는 크루 해서 저희는 이제 팀 대신 크루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팀들이 작은 회사처럼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팀 이글은 커뮤니티의 리텐션을 활성화하자라는 취지로 모인 운영진 내의 TF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TF팀은 이 커뮤니티 참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각자의 목표를 세웠는데요. 바로 커뮤니티의 아하 모먼트를 찾아보자입니다. 이제 아하 모먼트라고 하면 이름이 참 귀엽죠. 진짜 말 그대로 사용자들이 아하 하고 이제 긍정적인 느낌을 받는 모먼트를 이제 아하 모먼트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아하 모먼트를 찾아서 그 아하 모먼트를 느끼지 못한 다른 사용자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게끔 액션을 설계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는 2024년 9월 30일 글도 10기가 처음 시작했던 시기부터 2025년 2월 2일 글도가 4개월 정도 진행된 시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제 글도는 슬랙 채널 안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안에는 게시글, 댓글, 이모지, 보증금, 포인트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 이 활동들은 각각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회차 이제 17주간의 데이터를 600명의 로그 데이터를 사용했으니까 저희는 이제 커뮤니티임에도 불구하고 꽤 큰 양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도에서 슬랙에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0채널은 공지사항이나 운영 관련 질문을 하는 채널입니다. 1채널은 이제 전체가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모두가 이제 자유롭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채널이고요. 이제 2채널과 3채널은 각자의 직무 관련 채널이면서 이제 글쓰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4채널은 이제 저희는 관심사 기반의 소모임을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소모임들이 이루어지는 걸 4채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린 이유가 뒤에 분석에서 이러한 채널들이 자주 언급될 거기 때문에 가볍게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질문을 세운 거는 어떤 사용자가 계속 들어올까? 그리고 계속 들어오는 사용자들은 어떤 사용자들일까를 한번 질문의 답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얼마나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리의 커뮤니티에 들어오고 있나 현황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혹시 글도에 이제 4개월이 지난 중반부쯤에 커뮤니티 리텐션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저희는 분석을 해봤을 때 8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00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최소 500명 이상이 매 개월마다 꾸준히 매 회차마다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사실 슬랙이 이제 10기 때 유난히 활발해서 리텐션이 좀 높을 거라고 기대는 했는데 생각보다도 더 높은 것 때문에 아니 이렇게 높은데 우리 활성화 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고민을 했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이 모먼트를 찾아서 나머지 12%의 리텐션도 활성화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 88%에 해당하는 유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아하 모먼트가 있을 것이고, 이 아하 모먼트를 다른 12% 유저들에게도 적용을 시켜주면 그 사람들도 커뮤니티에 더 애정을 가지고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제 다음 분석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이시나요? 이제 저희의 좀 2개월 정도 처절하게 분석했던 과정들인데요. 이제 보시면 뭐 시각화 자료도 있고 고민도 있고 회고도 있고 통계치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사실은 저희가 이걸 하면서 느낀 점은 공통점이 어딨냐, 뭐 공통점을 좀 발견하려고 치면은 다른 사례가 나오고 해서 공통점이 도저히 안 나오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멘붕에 빠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제 프로젝트 시작했는데 2개월 동안 헛짓거리 했다 뭐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저희가 너무 멘붕에 빠져 있으니까 저희 이제 글도의 장이신 성현님이 이렇게 방향성을 하나 제안을 해주십니다. 다 살펴보세요. 하나의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공통적인 모먼트를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성현님은 세분화해서 보면은 또 새로운 모먼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셨고, 그리고 많이 보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이때까지의 분석 과정을 과감하게 버리고 다음에는 조금 초심으로 돌아가 보자 라고 생각해서 머릿속을 한번 비워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든 생각은 어떤 사용자들이 많이 들어올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은 왜 글도에 처음 참여를 했을까? 어떤 걸 기대를 하면서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게 되었을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매 기수마다 참여 목적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이제 기존에도 글도에 참여를 했고 10기에도 재참여를 한 299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왜 글도에 참여하셨나요? 라고 했을 때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카테고리는 글쓰기 습관과 네트워킹 두 가지였는데요. 이 중에 82%의 인원들은 글쓰기 습관 그리고 네트워킹 모두를 목적으로 글도에 참여를 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참여 목적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글도 내 활동들은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글도에는 크게 3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일단 글쓰기 활동이 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슬랙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있고, 또 오프라인 커피챗이나 반상회 이런 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활동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경험했던 활동들은 제외하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이제 활동 중에 대표적인 활동 3가지를 꼽아서 거기서 이제 페르소나 그룹을 3개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글쓰기만 하는 유저인데요. 글쓰기에만 참여하고 네트워킹 활동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 유저들을 글쓰기만 하는 유저로 정의했고, 이제 9.5% 인원이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모임 미경험 유저인데요. 관심사 기반의 소모임 활동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이제 소모임 미경험 유저를 또 2번째 페르소나 그룹으로 뽑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3번째는 커피챗 미경험 유저인데요. 아무래도 커피챗은 오프라인에서 만남이 있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아서인지 42%의 가장 많은 인원이 이 해당 그룹에 속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3그룹을 타겟으로 정하고 각각 어떤 흐름을 보였고 이 흐름을 보인 사용자들에게는 어떤 액션을 해야 할까 좀 더 이제 파고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쓰기만 하는 유저에 대해서 분석한 걸 공유해 보겠습니다. 사실 글쓰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유저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주요 네트워킹 활동이라고 말씀드렸던 소모임 활동, 그리고 커피챗 경험이 없는 유저들을 이제 글쓰기만 하는 유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전체 9.5%가 해당 그룹에 속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서 글쓰기만 하는 유저들은 왜 글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을까를 살펴봤는데요. 유형이 2가지가 추측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 목적에서 글쓰기에만 집중하고 싶은 사람, 즉 네트워킹에 관심이 없고 나는 오직 글쓰기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곳에 참여했다라는 유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유형은 활동을 하고 싶긴 하지만 중도에 갑자기 활동을 하려니까 심리적이나 시간적이나 부담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소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유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2가지 유형을 명확하게 가릴 수는 없지만 데이터의 행동 패턴을 살펴보면 간접적으로나마 그것을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글쓰기만 하는 유저들의 행동 패턴을 조금 더 깊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글 제출 횟수와 글 제출 시간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글쓰기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적어도 다른 네트워킹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글쓰기에 진심이고 또 많이 제출하거나 빨리 제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으로 일단 횟수를 봤는데, 저희가 이제 당시가 8회차였기 때문에 각 회차마다 한 개씩 제출하면 딱 8개를 제출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글쓰기만 하는 유저들인데, 보면은 전체 유저의 패턴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2주에 딱 한 개씩 제출했다, 더 많이 제출하진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빨리 되진 않았을까? 똑같았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저희 그래프가 가로축이 요일이고 세로축이 시간이라서 이제 각 요일별로 몇 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제출을 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래프가 작지만 명확하게 진한 부분이 보이죠? 바로 일요일 밤 자정입니다. 네, 글도는 2주에 한 번씩 글을 제출하는데 마감 시간이 일요일 밤 자정이에요. 그리고 저 짙은 색 중에 한 명이 접니다.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저만 그런 건 아니었구나라는 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서 미안을 얻었는데, 뭐 어쨌든 글쓰기만 하는 유저들도 전체 유저들과 마찬가지로 더 빨리 제출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일요일 밤 자정에 가까이 돼서야 많이 제출을 하더라. 그래서 이들이 글을 더 많이 제출하거나 글쓰기를 더 빨리 하거나 하는 유저들은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서 공지사항에 대한 반응 시간을 살펴봤는데요. 글도에서는 보통 글 마감 하루 이틀 전쯤에 이제 성현님이 여러분들 글 쓰셨나요? 하고 이제 공지사항을 올리시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공지사항을 글쓰기만 하는 유저들은 전체 유저들에 비해서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늦게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의 이제 패턴을 말씀드린 거랑 연결시켜서 보면은 글쓰기만 하는 유저들이 공지사항을 하루 이틀 늦게 확인한다. 근데 그게 일요일 밤 자정이더라. 그렇다면은 글쓰기만 하는 유저들은 글을 제출하러 들어와서 그때가 돼서야 공지사항도 확인하고 나가는 것을 이제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만 하는 유저들은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글쓰기만 하는 유저들이 아니라 딱 자신이 글을 제출할 때 들어와서 최소한의 활동만 하고 나가는 유저들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정말 다른 활동을 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인가를 확인했어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리에 사용했던 커피챗이나 소모임 활동 외에도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글도에는 공식적인 오프라인 이제 이벤트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직무 관련해서 이제 세미나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반상회라는 이제 모임 큰 행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매칭 커피챗이라고 운영진이 직접 직무나 관심사를 기반으로 조를 짜줘서 커피챗을 하도록 유도하는 매칭 커피챗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글쓰기만 하는 유저들도 매칭 커피챗이나 반상회 모두 이제 참여를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가 참여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1채널에서는 72%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통해서 글쓰기만 하는 유저들이 글만 쓰려는 게 아니라 다른 활동에 대한 니즈가 있지만 아직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글쓰기만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 기회를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기획 의도대로 바뀐 유저가 있었을까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이제 한 유저분이 5회차를 기준으로 그전에는 활동량이 거의 없고 이모지도 달지 않고 스레드도 달지 않고 커피챗도 하지 않았던 유저였는데요. 이제 5회차를 기점으로 갑작스럽게 활동량이 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5회차 때 무엇을 했냐?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봤을 때 해당 유저는 소모임 중에 이력도라는 커리어 기반의 소모임에 참여한 이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력도에 참여한 그 순간부터 그 뒤로는 이제 이모지도 다시고 소모임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피챗까지 가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나 계기가 하나만 있으면은 글쓰기만 하는 유저도 충분히 활발한 유저로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네, 그래서 글쓰기만 하는 유저에 대해서 저희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일단은 가장 큰 수확은 글쓰기만 하는 유저들이 글쓰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활동에 니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점이 저희의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만들어주면 분명히 활발한 유저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과 관련한 액션 아이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글쓰기만 하는 유저를 마무리했고요. 네, 이어서는 저희가 4채널이라고 불리는 관심사 기반의 소모임을 미경험한 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분석 당시에 전체 유저 중에 25% 유저는 소모임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25%라고 하면 160명 가까이가 소모임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160명을 한 번에 바꾸기라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이 160명 중에서 소모임에 참여할 만한 유저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겐 어떤 액션을 해야 될까, 이것을 파악하는 게 이 분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이 글도가 시작했을 때 소모임에 참여를 했지만 글도 4개월이 지난 1월 달에 새롭게 소모임에 참여한 7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7명에게 무슨 공통점이 있으면 그것을 모먼트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을 해보자 라는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죠. 7명 이제 적은 수긴 하지만 여전히 패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제 참여 전 활동량도 다르고 매칭 커피챗 여부도 다르고 소모임도 다르고,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으로 뭔가 모먼트를 찾기는 어려웠고요. 사실은 저희가 앞서서 했던 것처럼 하나로 묶여있을 때 액션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쪼개어보자, 그 그룹을 쪼개어보자 라는 그 인사이트를 여기서도 한번 다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모임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저희는 커뮤니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흐름을 살펴보고 각각에 대해서 액션을 적용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네트워킹에 관심이 있는 유저들인데요. 네트워킹과 관련된 활동들의 참여 데이터를 보니 커피챗에 참여를 하거나 앞서 언급됐던 매칭 커피챗이나 반상회에 신청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소모임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트워킹에 대한 니즈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네트워킹을 좀 자주 하는 혹은 오프라인 모임을 많이 갖는 소모임을 이들에게 유도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액션을 하나 기획을 합니다. 네, 이제 아리가또는 일본어 관련, 그리고 일본어와 일본 여행 관련 소모임인데요. 이제 해당 아리가또는 첫 번째 오프라인 모임을 자신들의 채널이 아니라 공개 커피챗 채널에서 다 같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 모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하세요 라는 글을 남깁니다. 이제 저희는 아까 4채널이 별도로 파져 있는 만큼 소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채널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여는데, 이제 아리가또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커피챗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열어서 다른 신규 멤버들도 유입을 했던 좋은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리가또가 공개 커피챗에서 이제 모집을 했을 때 그 뒤로 아리가또의 참여자 수가 5명에서 10명 이렇게 2배로 증가를 했고요. 적은 수이긴 하지만 2배로 증가했다라는 점이 저희에겐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는 아리가또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모임들이 자신들의 채널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커피챗 채널에서 모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규 멤버들도 소모임에 유입시키고 소모임 자체도 더 활발하게 하는 좋은 액션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은 다른 슬랙 채널에서는 활발한 유저들인데요. 이제 저희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채널들 중에 1채널에 자유 게시판, 대나무숲, 온라인 모각글 이런 채널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직무 관련된 직무 채널들을 살펴봤을 때 소모임 활동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1채널이나 직무 채널 이런 것들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는 유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는 든 생각이, 그렇다면 이 채널의 성격과 비슷한 소모임을 추천하면 그 채널에 있던 사용자들이 다시 소모임으로 넘어오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세웠고요. 바로 액션을 적용해봤습니다. 글도에는 이제 온라인 모각글이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자신들이 원할 때 들어와서 각자 할 일을 하는 이제 온라인 줌 채널이 있었는데요. 해당 채널이 처음에는 활발했는데 점점 갈수록 사람이 적어졌고 마지막쯤에는 이제 댓글이 0개가 달리면서 전혀 이제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과 이제 저희는 소모임 중에 리텐션이 높은 쓸모또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 쓸모또 모임은 매일 9시에 게더타운에 모여서 같이 글쓰기를 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각자 할 일을 한다, 이 점이 공통점인데, 이제 쓸모또는 리텐션이 되게 높은 편이었고 온라인 모각글은 리텐션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쓸모또의 정기 모임 주소와 온라인 모각글의 주소를 합치면은 자연스럽게 서로 상호작용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두 주소를 바로 합쳐봤고요. 그래서 쓸모또가 정기 모임을 하던 게더타운 주소를 온라인 모각글 주소와 통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게더타운에 9시에 모여서 글을 쓰는 모습들인데요. 이제 저렇게 귀여운 아바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서로 시작할 때 대화를 하고 마무리 회고를 할 때 대화를 나누면서 쓸모또는 이제 서로의 이제 라포를 형성하는 것으로 좀 인기가 많은 소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각글을 하려고 게더타운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이제 이 쓸모또의 라포가 형성되는 분위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쓸모도에도 많이 유입이 되시고 또 반대로 쓸모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온라인 모각글용으로도 이렇게 겟더타운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속성의 채널을 합쳤을 때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었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소모임 채널 입장 기록이 있는 유저입니다. 소모임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53% 가장 많은 인원이 이 그룹에 속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유저 같은 경우에는 소모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자신이 관심 있는 소모임도 있어서 채널에 입장까지는 했지만 활동은 하지 않은 유저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소모임에서 이탈한 유저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이 왜 이어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문제를 저희는 첫 번째는 해당 채널에 찾았습니다. 소모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채널은 관리가 안 돼서 유령 채널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관심 있는 채널이 있어서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활성이 거의 되지 않고 있어서 이제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 접근을 해봤는데, 글자가 좀 깨졌네요.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여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했던 채널들을 살펴봤을 때 채널 자체에는 사실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채널 활성도 잘 되고 있는 편이었고 채널의 카테고리도 다양해서 뭔가 채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그 다음의 문제를 참여자, 신규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 저희가 뭔가 활발한 소모임에 들어가면은 중도에 합류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 빼고는 다 친한 것 같고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소모임 활동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소모임 참여조사, 소모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실제로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니즈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하는 액션은 바로 마늘종이라는 모임인데요. 이제 마늘종은 이제 글도 안에 다진 마늘이라는 자신의 의지를 다지자 하면서 하루의 계획을 이제 공유하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제 리텐션이 굉장히 높은 채널이고 여전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채널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채널을 통해서 신규 참여자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마늘종인데요. 마늘종은 다진 마늘이 기존 멤버들이 사용하는 채널이었다면 신규 멤버를 전용으로 해서 해당 다진 마늘과 똑같은 성격의 채널을 별도로 분리해서 생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늘종에서 한 달 온보딩 과정을 거친 후에 좀 적응을 하면은 다진 마늘에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좀 더 신규 참여자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만들었던 사례였는데요. 이제 다진 마늘은 운영진 내에 소모임 운영을 지원하는 운영진 분이 직접 운영하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부담 없이 바로바로 액션을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다진 마늘의 서브 채널, 그 마늘종을 새로 만들었을 때 29명이나 새롭게 소모임에 참여를 하셨고요. 왜 마늘종에 참여를 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다진 마늘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중간에 들어가기가 좀 민망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져서 너무 좋아서 이제 들어왔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늘종은 소모임의 중도 합류에 좀 부담을 느끼셨던 사용자들을 좀 더 심리적인 허들을 낮추고 참여를 유도했던 좋은 액션 아이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모임 입참여 유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보면요. 소모임 입참여 유저 160명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눴을 때 저희는 적절한 액션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60명을 한 번에 바꾸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지만 저희가 앞서서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처럼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봤을 때는 그 각각의 그룹에서의 데이터 흐름이 보였고 그 흐름에 맞춰서 액션 아이템을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의아하실 수도 있고 글도를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게 다 의도된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보통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액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하는 도중에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커뮤니티에 적용을 하면서 실제 유저들의 반응을 바로 살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커뮤니티를 더 활성화하고 더 보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올 분석 내용이긴 하지만 분석을 할 때 완벽한 분석보다는 바로바로 나오는 아이디어들을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유저 반응들을 바로 살펴봤다. 이 점이 커뮤니티 분석의 큰 매력이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소모임 미경험 유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커피챗 미경험 유저인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발표자이신 송혜인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송혜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그룹은 커피챗 미경험 유저입니다. 사실 커피챗은
글도 내 활동 중에서도 가장 허들이 높은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활동이고 모르는 사람과 처음 보는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저희 방금 전에 발표해 주신 승혜님도 그랬고 저희 모두 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승혜님의 사례를 살짝 소개해 드리자면 9기 때 처음 들어오신 승혜님은 커뮤니티와 낯을 가리면서 커피챗을 못하고 계시다가 10기 때 용기를 내서 커피챗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직무 커피챗도 하시고 방탈출 커피챗도 하시고 많은 종류의 커피챗을 하시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드셨고요. 그래서 결국 10기 때는 커뮤니티 분석도 하시고 운영진도 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발표까지 하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커피챗 경험이 유저가 커뮤니티 애정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주요 요인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챗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해봤어요. 2025년 2월 2일 데이터 기준으로 커피챗을 경험하지 않은 사용자는 총 42% 정도 존재했습니다. 거의 절반가량이었는데요. 좀 많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 해서 커피챗 미경험자들을 또 한 번 더 나눠봤습니다. 공식 매칭 커피챗을 신청하신 32%에 직접 신청은 부끄럽지만 커피챗을 하고 싶어하는 그룹이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 직무 기반 컨퍼런스인 반상회를 신청하신 10% 그룹은 소규모보다는 대규모 활동에 부담을 덜 느끼는 그룹, 소규모보다는 대규모를 더 선호하는 그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또 58%는 아무런 오프라인 활동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없었는데요. 저희는 이 그룹에게 커피챗 경험을 부여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커피챗 경험은 좋은 경험과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고 그럼 그 경험이 커뮤니티 애정도를 높여주고 애정이 높으니 다시 들어올 확률도 높아질 거다. 그래서 리텐션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커피챗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죠. 그리고 이미 다른 활동들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요. 애초에 오프라인 모임 자체가 커피챗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3가지 유형을 저희가 모두 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심리적 부담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타겟을 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활동이 없는 사용자분들 중에 글도 참여 이력을 한번 봐보자 했는데 저희는 새로 10기에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주목을 했어요. 65%의 사용자 정도가 신규 참여자분들이셨는데요. 이 중에 34%는 아쉽게도 이미 3주 동안 슬랙 접속도 안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탈 사용자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제외한 25% 중 제외한 66% 중 25%는 지인 추천으로 커뮤니티에 합류하신 분들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18%는 최근 3주 동안 어떤 소모임 활동 기록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소모임 활동도 있고 지인 추천으로 들어오셨으니까 글도 내에 이미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들이 오프라인 활동을 할 확률이 더 높은 그룹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좀 더 구체화해보기 위해서 슬랙 접속 빈도 데이터와 보증금, 포인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뿌려봤어요. 보시다시피 전체 포인트 평균보다 높으면서 슬랙 활동일, 점 색깔로 보시면 보이는데 슬랙 활동일이 보통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미 이탈로 예상되는 사용자 22분을 제외하고 슬랙 접속일이 보통 이상, 그리고 포인트가 일정 이상인 사용자 19명을 대상으로 어떤 컨텐츠를 진행해 봐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4개월 차인 1월 신규 커피챗을 하신 유저 36명을 분석을 해봤어요.
총 9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되게 다양하죠. 근데 이제 공통점이 명확히 존재했습니다. 소모임, 외부 행사, 혹은 뭐 직무나 코어 채널에서 연결되거나 눈썰매나 스키처럼 컨텐츠가 명확한 경우, 그리고 주최자가 지인이거나 개인 DM을 통해서 운영되거나 운영진이 주최한 주최 커피챗은 신규 참여자들이 쉽게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신규 참여자를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마늘종 기억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마늘종이란 하루에 다짐을 다지는 소모임이었던 다진 마늘의 채널장분이 뉴비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채널인데요. 아무래도 뉴비를 위해 만들어진 채널이다 보니까 29명의 사용자 모두 커피챗 현황이 적었습니다. 29명 중 17분이 커피챗을 해본 경험이 3회 이하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할까, 커피챗에 참여할 수 있게 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널장분에게 부탁해 마늘종 전용 커피챗을 열어보기로 했는데요. 이게 바로 분석 인사이트에 딱 맞는 액션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모두가 뉴비라서 심리적 부담도 적었고, 주최자가 채널장이라서 친숙감과 신뢰감도 있었고, 모각동이라는 형태로 진행돼서 콘텐츠가 명확했거든요.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규 유저분들에게 긍정적인 커피챗 경험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인사이트를 얻고 바로 행동한 덕분에 친숙한 주최자와 명확한 컨텐츠가 커피챗 참여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키라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되게 다양한 분석 결과들을 가지고 되게 좋은 인사이트들을 뽑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인사이트들을 바로 운영진 분들에게 공유합니다. 분석 과정에서 고민했던 맥락이나 어떤 액션들, 그리고 각 타겟에 맞춘 아이디어들을 공유했고요. 나름 운영진 사이에서는 꽤나 핫한 결과로 핫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답니다. 발표를 듣고 운영진 분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이제 내어주셨어요. 각 팀에 맞게 재밌는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그래도 마지막에 진행했던 액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상현 월드컵 좋아하시나요? 이상현 월드컵 같은 바로 길드컵을 진행을 했는데요. AI가 좋은 글에 대한 판정 기준을 주면 AI가 직접 프롬프트로 좋은 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프롬프트로 AI한테 제공을 하고 AI가 가장 잘 쓴 글을 판단해요. 그래서 우승자를 최종 결정하는데요. 이분들이 바로 AI가 생각하는 글을 제일 잘 쓴 분들입니다. 저희는 이런 누가 우승할지 모르는 이거 약간 오프 더 레코드인데 모임장인 성윤님도 1차에 바로 떨어지셨어요. 허락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누가 될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승부 예측도 재밌게 진행할 수 있었고요. 경품도 나름 빵빵해서 마지막 이벤트로 재밌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저희가 처음 잡았던 방향은 어떤 사용자가 계속 들어올지, 그리고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액션을 해야 될지 사용자가 느낀 아하 모먼트를 찾아보자 라는 거였는데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아까 지금까지 보신 과정들을 다 겪었습니다. 수없이 가설을 세웠고요. 데이터를 쪼갰고 바로바로 액션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가끔은 길도 많이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미션 컴플리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처음에 해보고 싶었던 모든 목표들을 다 이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희도 함께 성장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결과보다 그 과정 속에서 얻은 어떤 인사이트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번 발표를 들으면서 이 기술이 너무 어렵다, 혹은 이 용어가 너무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처음에
처음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청 멋진 기술, 엄청 멋들어진 무언가, 엄청 멋진 대시보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멋있어 보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저희는 실시간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운영되는 커뮤니티에 바로바로 액션을 해야 했고요. 만약에 저희가 완벽한 분석 포인트를 냈고 완벽한 기술을 사용해서 진짜 100%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그런 인사이트를 도출했다면 이미 커뮤니티는 끝났고 리텐션을 올릴 기회는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팀의 방향을 확 바꿔서 저희는 일단 뛰어보자, 일단 액션하자로 방향을 바꾸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액션을 찾아내고 빨리빨리 어떤 액션을 할지 찾아내고 그리고 바로 실행하는 것도 분석가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의 공통된 모먼트가 없을 때는 쪼개세요. 쪼개고 끝도 없이 쪼개다 보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액션을 할지는 가장 작은 그룹으로 쪼갤 수 있을 만큼 나누고 그 그룹을 더 세심하게 타겟팅을 하고 그 세심한 타겟팅이 된 그룹을 더 정교하게 액션하기 위해서 액션하고 이 모든 과정을 알맞은 타이밍에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분석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국엔 자 그러면 진짜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데이터쟁이들이었지만 각자 모델링에 집중하고 혹은 최적화에 집중하거나 다 다른 도메인과 다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럼 이 분석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시간 환경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액션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분석보다는 빠른 액션. 두 번째, 거대한 액션보다는 작은 여러 개로 쪼개기. 그리고 세 번째, 빠른 액션과 세분화를 같이 진행하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혹은 더 공부하고 나서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진 데이터로도 지금 할 수 있는 액션을 찾아내는 거, 그게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무언가 특별한 액션이 있지 않아도 분명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분석 여정에도 어떤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